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제 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뉴스 꼭 알아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줄 분들입니다. 뚱커발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입니다. 힘내십시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세이프했네요. 네? 세이프했어, 세이프. 네네네. 예.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직전에 또 방송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네. 유튜브 한 청취자께서 정상근 기자하고 조금 전에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아버지와 컴퓨터만 하는 아들 같네요. 숨차시죠? 거의 지각각이었는데. 아닙니다. 좀 차분하게 걸어왔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예, 알겠어요. 자,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회담을 5번이나 제안한 이재명 대표. 그 제안에 묵묵부답인 윤석열 대통령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5글자로 오늘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배 수장님 글자가 몇 개? 5글자요. 네. 추첨해서 건강기능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뭡니까? 네, 이재명 이번엔 성남FC입니다. 자, 어제였는데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어요. 경찰이.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이에요? 네, 이 사건은 이 사건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혐의는 그 제3자 뇌물공여입니다. 경찰이 이제 두산건설이 이제 성남FC라는 이제 성남시 시민축구단에 광고를 했는데 이 두산건설이 성남FC의 광고비를 내는 대가로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렇게 경찰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당시 성남시장이자 성남FC의 구단주이던 그 이재명 대표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두산건설이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사이에 그 성남FC의 이 광고 후원금을 집행을 했는데요. 2015년에 이 두산그룹이 소유한 이 분당구 이 정자동 병원 부지 이 3천여 평이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됐습니다. 네. 성남시는 이 용도 변경 후에 이 전체 부지 면적의 10%를 기부 체납받았는데 10%만 기부 체납받음으로써 이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 이것이 이제 경찰의 주장입니다. 네. 자, 배 수장님 1년 전에 말이에요. 경찰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게 1년 만에 다시 뭐가 달라진 거예요? 물론 뭐 시점이 달라진 것도 있겠지만은 수사의 주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산건설과 성남시 사이에 주고받았던 이제 공문의 내용을 두고서 분당 경찰서에서는 무혐의로 처리를 했을 거예요. 네. 이것을 넘겨받은 경기 남부 경찰서에서는 더 의혹이 있다. 제3자 남부 경찰청이죠. 그렇죠. 남부경찰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부경찰청에서는 소환 조사도 없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다가 송치를 한 결과가 됐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김의겸 의원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겨냥해 이재명 죽이기 1편과 2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이 각각의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국민 여론은 정치 탄압이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남FC로 소재만 살짝 바꿔서 이재명 죽이기 3탄을 내놓았습니다. 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정치 탄압 3탄이다. 이재명 죽이기 3탄이다. 이런 반응을 내놨어요. 네, 그러면서 뭐 4탄, 5탄 또 몇십 편이 더 나올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도 민주당은 내팽개쳐진 국민의 삶을 보듬고 챙겨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그 송치에 대해서 이 경찰은 돈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이 광고 영업에 따른 비용 지불이고 이 지극히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공상 같은 혐의를 입증하려면 이 광고비가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나온 게 없다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표현을 빌린다라며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민의힘 반응은 어때요? 이제야 드러날 것이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였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관련 사안에 대해서 패당 망신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혐의가 드러난 것이 당 자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콕 집어서 공세를 한 것이고요. 검찰에서는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국민의힘에서는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강조하면서 사법 리스크에는 이제 침묵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네, 뭐 민주당은 이 대응 기조가 좀 분명하게 나뉜 것 같은데요. 뭐 최고위원들이나 이제 당 의원들은 뭐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사법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면서 이와 함께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서도 연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뭐 자신의 문제라든지 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이 민생과 관련된 언급만 하고 또 민생 관련 회의만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는 정쟁 또는 야당 탄압, 이 정적 제거에 너무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실에 정무조정실장으로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라고 하는 정진상 씨가 합류할 거라고 해요. 네, 진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으로 이제 발탁이 될 텐데 어떤 인물이냐면 진짜 이재명 대표의 복심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를 알고 싶거든 정진상을 보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함께 동고동락을 해온 동지적 관계, 뭐 피만 나누지 않았을 뿐 뭐 형제지간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최근에 이제 좀 잠잠했다가 다시 이제 정무조정실장에 이제 발탁이 되는 셈인데 상당히 또 개인적으로는 고초를 겪게 됐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정진상이 당연히 알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수사 대상에도 올라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정상 기자, 말이 나올 게 이제 뻔한데도 이 기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 정진상 실장이 그 이재명 지사를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한 이 대장동 관련 수사가 좀 이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뭐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이 정진상 실장을 기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려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장동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이 정진상 실장이 키맨이라고는 하는데 기소가 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 수사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인면 배경이 된 것이다. 좀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영세회담 5번이나 제안한 이재명 당대표하고 묵묵부답인 윤석열 대통령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5글자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판 받고 와. 5글자죠. 예. 누구를 염두에 둔 5글자일까요? 재판 받고 와. 이재명 대표 공교롭게도 네. 모두 고발을 당한 상태여가지고 짝사랑 무답. 짝사랑인데 답은 없다. 말 하나 많아. 네. 말 하나 많아. 뭐 생각은 있으신데 말 하나 많아다 이런 말씀 같고 내 속이 탄다. 꼭 해야 하냐? 영세담은 꼭 해야 하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너 싫어해. 나 너 싫어해가 아니고 너 싫어해. 예. 국영수 빵점. 요 5글자의 의미는 뭘까요? 영수회담이니까요. 네. 국영수 지금 유튜브로 매직 1968님은 종찬도 가발 이렇게. 여보세요. 네. 그런 건 진행자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제하겠습니다. 가발이에요? 진발이죠. 뭐가 무서워. 예. 네. 근데 두 분은 한 사람한테 5번 이렇게 거절 당해 본 적 있어요? 네? 5번 거절 저를 당해 한 본 적이 있나요? 10번도 거절하셨잖아요. 뭐가요? 저를요. 제가? 네. 언제요? 고기 사달라고 그래요. 여보세요. 자, 다음 쇼미더뉴스는요? 네, 이준석 운명의 일주일입니다. 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문에 이제 남부지원에 출석을 했어요. 이 보도 전문 채널에서는 생중계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이 전 대표의 오늘 오전에 목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 가처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 가장 중점적으로 소명하실 생각?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
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4차 가처분 관련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은 뭐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판사님의 재량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TV 통해서 이 당시 상황을 지켜봤는데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소음이 많아요. 네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목소리가 네. 뒤엉켜가지고 소란스러웠는데 정상 기자가 좀 정리를 좀 해줘 볼까요? 네, 이 국민의힘의 이 당원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이 등을 따지는 이 법원 신문이 오늘 오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이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에서 열리고 있고요.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개정된 당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면서 낸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신문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이 지난달 법원이 그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서 이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했고 그러면서 당의 비상 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그러자 국민의힘이 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이 비상 상황에 대한 당원을 개정한 바 있거든요.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것이 그 이준석 전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예, 오늘 그 신문의 주요 대상이 뭐예요? 뭐를 갖다가 판단하는 거예요? 일단 이 주호영 당원 개정 요거에 대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원 개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주호영 비대위에 소속돼 있었던 이 비대위원들도 이제 그 당원 직무가 정지돼야 된다. 네.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상 비대위원들이 모두 사퇴한 상황이어서 그렇죠. 큰 쟁점이 아닐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개정된 당원이라는 게 위기 상황을 그렇죠. 적시했던 거 아니에요? 예, 위기 상황에 대해서 최고위원 선출된 최고위원의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한 상황이면은 비상 상황이다라는 것을 예, 그걸 이제 명문화 시킨 게 이제 개정 96조 1항인데 그렇죠.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 내용이 법원에서 국민의힘 비대위 주장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한 이야기 바로 그거든요.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실제 이게 법률과 헌법 상위법 개념이 있는 상황에서 정당법이나 당헌 당규라는 것은 그 하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소급해서 보완을 해놓고 이건 문제가 없다. 이게 사실상 기존의 판례대로를 보면은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가처분 신청을 재요청한 것이 이준석 대표의 신청 내용으로 봐야 되는 네, 것이죠. 이준석 대표의 그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얼굴 자체만으로 보면 상당히 자신감에 뿜뿜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 예. 이유는 뭐냐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여론전에서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겠죠. 네. 오늘도 보니까 뭐 남부지원 앞에 언론사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네. 초미의 관심사니까요. 자, 정상 기자, 네.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건은 오늘 다루는 게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수석 직전에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 좀 신문기일을 미뤄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서 이 신문기일은 오늘에서 28일로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2주 연기된 거네요. 네, 딱 2주 연기됐습니다. 예. 근데 오늘 판결이 중요하죠. 오늘 판결에서 비대위 자체가 비대위의 비상 상황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다. 이 효력 정지가 인용이 된다면 사실상 28일 날 신문하는 것은 그렇죠. 내용은 네. 볼 것도 없이 안 그러네요. 되는 거죠. 예. 개정된 그 당원 자체가 그러니까요. 무효다 이런 판결이 네. 나면. 네. 자, 재판이 연기된 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를 또 추가 징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예, 이 내용이 뭐냐면 16일 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경찰 소환을 받게 됩니다. 뭐래요? 내용 뭐래? 그렇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인데 관련된 수사의 내용이 뭐냐면 소환 조사하는 내용은 바로 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와 관련된 성상납 의혹과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경찰 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16일 날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고 해서 당일 날 경찰이 뭐 검찰로 송치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작은 혐의라도 나온다면 이게 당 윤리위에서는 추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도 더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탈당 권유나 제명 정도거든요. 오. 당원권 정지를 2개월 하는 사례는 잘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준석 전 대표도 뭔가 다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경찰 소환 조사가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의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직장인으로 치면은 정직 6개월에 처해진 예. 건데 이게 만약에 너 윤리위에서 세게 나간다면 퇴직이죠. 해고까지도 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 같은데요. 자, 정상 기자, 네. 국민의힘이 법원을 향해 연일 그 경고에 이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네, 뭐 정당의 정치행위에 개입하지 말라라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항의의 요체인데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어제 이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른바 이것이 이제 사법자제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사법이 이 자제의 선을 넘지 않고 이 선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결국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정당의 정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것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재판부를 향한 메시지인데 그래서 오늘 참 흥미롭게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준석 전 대표에도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28일로 신문길이 이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연기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건 법원의 재량이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자칫 듣기에 따라서는 법원에 대해서 좀 압박을 좀 부담을 주는 발언일 수도 있는 반면에 오늘 이준석 전 대표는 오히려 그걸 의식했는지 네. 그래서 정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정치 천재란 이야기. 뚱커벨 배 소장은 평천. 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빌드업이 좋네요. 평천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예. 네. 평론계 천재? 네, 나폴리 수준의 빌드업이네요. 자제해 주시죠. 예. 예. 자, 이준석 대표 이제 경찰 조사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예. 자, 영수회담 5번이나 제안한 이재명 당대표와 묵묵부답인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5글자로 바꾸고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너는 하겠냐? 누구가 넌지는 모르겠어요. 네. 질 것 같아서. 예. 누군가 질 것 같아서 응하지 않는 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고요. 5번 남음. 10번 찍어야 마지못해 만나자고 반응할 듯 이런 뜻 같습니다. 5번 남았다. 예. 10번 찍어봐. 예. 조금 좀 문자 이제 같은 맥락이고요. 너 죽고 죽자. 너 죽고 죽자. 대통령 바빠. 이건 누구 입장에서 이런 문자를 보내셨을까요? 대통령 바빠.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죠. 약간 생각하는 네네. 입장이겠네요. 하면 10%. 영수회담을 하면 가능성. 지지율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 같아요. 하면 10%. 정말 유치해. 내가 갑이야.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또 종찬 킹 왕짱? 영수회담이랑 무슨 상관이죠? 아니 오늘 우리 선물 있나요? 선물 좀 드리시죠. 유튜브로 한 청취자께서 제 옷 보시면서 19행디 옷 좋아요. 저 주세요. 예. 너무 좋습니다. 저도 저 산 거예요. 얼마 안 합니다 이거. 예.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요. 네, 세 번째 쇼미더뉴스는 윤석열 영수회담 받을까입니다. 지금 저 5글자를 받고 있는 건 주제인데 네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서 이제 재차 이제 5번이나 이제 영수회담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이 민생 얘기만 집중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이 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출범을 겸한 이 기자간담회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청을 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민생을 구하는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자라는 얘기였는데요.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 수장님, 왜 영수회담을 계속 제안할까요? 전략이죠. 그러니까 사법 대전쟁 속에서 이재명 대표도 계속해서 사법 검찰 수사만 이야기한다면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이제 민생을 이야기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하자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전략일 수 있고 제가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국어는 모르겠는데 영어 수학은 좀 자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영수회담. 네. 네, 자제하겠습니다. 유머라고 네. 봐야죠. 네, 그렇게 예. 받아들여졌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반응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 반응은 없습니다. 아직 뭐 나온 게 없어요? 예. 네. 다만 과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그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밝힌 바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 여당 대표가 뽑히면 그때 다시 만나자, 뭐 같이 만나자 네. 좀 이런 반응이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굳이 또 안 만나려고 그래요? 예? 네. 이제 좀 있으면 또 해외도 그렇습니다. 나가지 않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정 운영에 뭐 바쁘다 보니 시간이 좀처럼 안 나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냐? 예. 대본에 자료 음성 자료가 없는데 어디서 나오나 했어요. 밖에서 저 배 수장님 괜찮겠냐고 고소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이 문자가 아니 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통 큰 분이셔서 국가 최고 지도자인데 뭐 허용이 되겠죠. 자, 알겠어요. 예. 개인적으로 좀 잘 아십니까? 전화번호는 없습니다.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알죠. 윤석열 대통령이 배 수장을 몰라서 그렇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오늘 대통령실 의혹 진상 규명단을 이제 꾸렸어요. 네, 오늘 오전 이 대통령실 진상규명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에는 박홍구 원내대표와 뭐 한병도 단장을 포함해서 고민정 최고위원 또 이제 김의겸 대변인 이탄희 의원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관련 대통령실과 관련된 의혹을 이제 규탄하고 진상규명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 대국민 의혹 제보 요청도 했는데요. 예. 특히 핵심 의혹은 그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빚어진 업체 선정 의혹, 또 대통령실 직원 사적 채용 논란, 이 대통령실 사진 유출, 대통령 일정 공개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5번이나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재명 당대표, 묵묵부답인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을 보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5글자입니다. 헛기침 그만. 헛기침 그만이래요. 물귀신 작전. 속이 경일끼리. 대화가 안 됨. 불통 끝판왕. TV 생중계. 이 청취자분께서는 영수회담을 만약에 하면 생중계를 해야 한다 이런 뜻일까요? TV 생중계 그런 것 같습니다. 열릴 생각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예. 득이 안 된다. 득이 안 된다. 기싸움 하냐? 속 좁은 사람. 누구 보고 속 좁은 사람이라고 그럴까요? 내 코가 석자. 이런 식으로 5글자로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평도 이 상황을 보면서 5글자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뚱커벨부터 해주세요. 3, 2, 1. 영수? 영수? 이러다 다 죽어! 이것을 한준평이라고 하고 있니? 키야, 이 어째네 듣고 있어야 되니? 장첸이 화났어요. 네, 오영수 배우. 그 아주 괜찮았는데. 네, 저는 좋아하던데요. 뭐 저 인공지능한테는 좋은 반응은 못 얻어냈습니다. 김현우 PD인가요? 천효진 PD. 이어서 정상근 기자 주세요. 3, 2, 1. 정치 산수만. 많이 아파. 너무 날카로워서 아프답니다. 근데 뭔 뜻이에요, 그게? 정치 산수만이 뭐예요? 계산만 한다. 뭐 그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날카롭네. 날카로운데요. 쇼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 뉴스!